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입니다. 꾸민걸 PC의 역사가 20년인데 이 고객님께서는 정말 20년 꽉 채워서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드님과 이틀 전에 오셨었는데 그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이번에 취업도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이신데 실제로 사용하실 분은 이 PC의 사용자분은 아버지이세요. 퇴근 후에 이제 리니지를 즐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20년 전에도 리니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자꾸 화면이 꺼지고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셔서 수리를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그리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진단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C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수리한 내역을 한번 보니까 그래픽 카드의 분량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퍼마크라고 해서 그 테스트가 있는데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제가 PC 진단 기록부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는 그때 라데온 RX 580이었고, 자, 오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셨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아드님의 지인, 뭐 학교 선배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선배한테 그 저렴하게 그 PC를 중고 PC로 구매를 한 PC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잘 사용하다가 그 아버님께서 리니지를 즐기시는데 자꾸 화면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이고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PC 내부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뭐 작년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냥 먼지가 조금 더 껴있다. 한 요 정도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PC를 켜서 윈도우에 한번 진입을 한번 하는 상황이고요. 자, 먼저 퍼마크를 통해서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는 어떤지 한번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하를 줘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쿨러는 돌아가고 있죠. CPU에 대한 쿨러는 돌아가고 있는데 화면이 확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부하를 줬을까요? 그래픽 카드에다가 부하를 줬으니까 얘가 부하를 받으면서 나 이상해 하고 화면이 딱 나갔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가장 빈도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픽 카드에 부하를 줬으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PU보다 더 전력을 많이 먹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력 소모가 많아진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얘가 조금 불안정하거나 불량기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리면 그래픽 카드 혹은 이제 그 다음 빈도수는 바로 파워 서플라이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거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메인보드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PU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픽 카드 쪽에 제가 작년에 분량을 선고를 한번 내렸으니까 한번 그래픽 카드를 지금 현재 탈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고객님께서는 아까 리니지 리마스터를 즐겨서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2200G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RX 580 라데온 RX 580을 조합으로 이제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금 그래픽 카드를 탈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장 GPU로 CPU에 있는 내장 GPU로 이제 게임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2200G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사양의 CPU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무용으로서는 충분한데 그거에서 이제 3D까지 즐기기 위해서 RX 580을 달아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탈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리니지 리마스터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PC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제대로 정상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고객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리니지를 한번 구동을 해보시고 여기저기 움직임도 해보시고 이제 뭐 사냥이라던가 이런 걸 해보셨는데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빼도 써도 되겠다 그런 찰나에 화면이 확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에서 가장 긍정적인 거는 라이젠 2200G에서도 리니지 리마스터는 되겠구나. 일단 저도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PC가 전혀 도저히 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대안을 이제 고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하한선 라이젠 2200G보다는 좋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의 분량이 있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죠. 왜냐?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하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의 부하를 가장 많이 주게 되는데, 일단은 얘 그래픽 카드를 탈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나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CPU에 대한 이제 교차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교차 테스트도 한번 다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매장에 갖고 있는 뭐 다른 CPU로도 다 해봤는데 동일한 증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진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 거의 CPU로 장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화면 구동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은 CPU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이것도 테스트를 했어요. 다른 CPU를 넣고 라데온 580을 다시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또 매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다 교차 테스트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화면이 멈추거나 아니면은 화면이 나가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제가 교차 테스트를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SSD입니다. 일단은 SSD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NVMe인 줄 알았는데 NVMe가 아니고 그냥 M.2 모양으로 되어 있는 SSD고 SATA 3 방식의 256기가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간단한 엑스레이 정도의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또 껐다 켰다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의 이제 표면 검사 한번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쭉 나가야 돼요. 이게 녹색 표시가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하얀색이 좀 보이죠. 그리고 제가 정상적인 SSD라면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제가 테스트용 PC로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고객님한테.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하얀 게 이렇게 점점 뜨면서 너무나도 속도가 느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지금 18시간 50분 이렇게 나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3시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잠깐 초록색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거고, 또 18시간 또 뭐 막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품이 정상인지를 제가 무결성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하나씩 보시는 앞에서 다 교차 테스트를 해드렸고, 이번에 제가 안 해봤었던 이제 다른 SSD에다가 한번 클론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물려가지고 SSD를 교체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짤막짤막한 결과론적인 사진만 봐서 그러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고객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이제 그만 됐다. 그냥 이 PC는 이제 그만 됐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날은 이틀 전이죠. 그날에는 그냥 그냥 가지고 가셔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PC를 한번 새로 새 판을 짤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교체라든가 수리를 진행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가셨는데, 어저께 저녁 무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겠다. 그냥 새 판을 짜 달라 해가지고 꾸민걸 PC에다 가장 판매가 잘 되고 있는 PC로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조립이 다 됐고 테스트까지 다 마쳤고 한 상태, 이제 출고를 준비 중인 상태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실 그냥 빠릿빠릿하고 그다음에 사무용으로 PC에서도 손색이 없고, 그다음에 뭐 리니지 리마스터라던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신다. 근데 큰 비용을 들이는 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이 영상, 그러니까 라이젠 5500 GT 기반으로서는 정말 수많은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들이 있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고, 그리고 또 내장 GPU 같은 경우에도 또 굉장히 쓸만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중간하게 사게 되면은 안 산 일만 못하고 되는 상황들이 연출하게 되는데,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아주 단단한 CPU죠. 내장 그래픽도 괜찮아서 뭐 롤이라던가 피파, FC 온라인도 다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CPU입니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니까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PC 세팅이 가능한 CPU입니다. 이 이하는 잘 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상 AS 기간 제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SN 코어 8기가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총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쭉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썼던 SSD는 SATA 3 방식의 256기가입니다. SATA 3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최고 속도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500메가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NVMe SSD라 약 스펙상 한 6배 정도 속도가 빠른 SSD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기존에 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512기가이고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여러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속도라던가 이런 위주의 그런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 진짜 소비자한테 진짜로 판매를 하고, 또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PC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AS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품 선정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또 제가 AS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날카로운 시선이라던가 조금 정밀하게 조금 부품 선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 중에서 이 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N600 프로 제품이고요. 무상했으니까 아까 3년 말씀드렸었고, 속도 빠릿빠릿하고 아주 좋은 성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SSD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SSD는 진짜 많은데, 그 제품에 맞게끔 딱 가격 구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형평성 있게 조율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초도 불량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무상 AS 기간 5년. 일단 길다. 무상 AS 기간이 길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 제품에 자신이 있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유통사나 제조사가 조금 AS망도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파워도 한번 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게임용 뭐 라이젠 5600 XT라던가 5600X에다가도 제가 많이 물려보고, 뭐 RTX 4060, 5060도 성능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 그다음에 기본기 아주 충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가정용에서 뭐 사무용,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게임용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대역이 넓은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두 개 팔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으로 제 영상들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조립을 하고 또 출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기 튼실, 그냥 탄탄하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케이스를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비코 제품이고요. 510 그냥 오피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V200이라고 해서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걔와 얘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앞뒤 길이가 일단은 노멀합니다. 노멀하고 그래도 일반적인 것보다 좀 짧아요. V200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두 번째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샤시 자체가 V200보다 훨씬 더 두껍고 좀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지금 이 제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V200은 제가 이전에 정말 많이 조립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품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도 이제 그 다음 모델로 제가 지금 주력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은 메인보드에 이제 조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같은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한다 그러더라도 완제품,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조금 어렵기도 한데 언젠가는 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20년밖에 안 돼가지고 한 40년, 50년 정도 돼야 이거는 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SSD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일단 SSD를 장착할 때도 그냥 장착하고 단순히 나사만 조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나사에 대한 것도 메인보드에서 들어있는 나사가 있고 SSD에 들어있는 M.2 고정 나사가 있게 되는데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나사는 이거보다 머리통 넓이가 좀 좁습니다. 그리고 SSD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는 좀 더 넓어요. 넓다는 거는 그만큼 더 넓은 면적으로 SSD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성 있게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넓은 걸로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기본 쿨러 가이드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품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멀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깔끔하게 닦아 내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는 제가 아틱사의 MX4로 새로 도포를 해 드렸습니다. 써멀 그리스는 CPU 쿨러와 쿨러 방열판, CPU와 CPU 머리통,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 CPU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엔간해서는 이 MX4를 바르지 않고 그냥 정품 쿨러로 해서 출고를 해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뜯어서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께서는 그냥 하루 왼종일 그냥 출근하실 때도 켜놓고 이제 다니시는 일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안정성 있게끔 좀 기초 체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아틱 요거 발라드리자, 도포해드리자 해가지고 제가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검증이 된 써멀 그리스죠. 나 어디서 가서 써멀 그리스 재도포했다 그러면 뭘로 했는데 MX4로 했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잘했네 라고 평을 들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써멀 그리스의 도포 기간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정말 하루 왼종일 돌린다 그러면 한 2년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방열판까지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SD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이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는 옛날에는 이제 케이스 부속품으로 다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품 스피커는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부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비품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뭐 CPU 삐삐삐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조사별로 패턴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 모든 것을 통칭해서 딱 한번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PC를 켰는데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다 그러면 본체는 정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모니터 케이블이라든가 혹은 내가 뒤에 단자를 잘못 연결했는지 빠지진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제작한 PC는 비품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 보시면은 HDMI 단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DVI 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단자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도 가능한 구성입니다. 자, 일단은 첫 부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20년 정도 조립을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떨리는 순간이 뭐냐면 정성스럽게 다 조립을 했어. 그 다음에 전원을 딱 켰을 때 안 켜진다. 그러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들겠죠. 저도 아직도 설레이는 경우가 뭐냐면, 기대감 설레임이 뭐냐면 딱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전원을 켰을 때 삑 하고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출력이 됐을 때 그때 딱 잘 되었구나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화면이 켜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스 빌드 데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24년 7월 26일 버전으로 바이오스가 있는데, 제가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5년 9월 18일 날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된 버전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업데이트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켜도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이러한 벽돌 증상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일단은 장점은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분이라던가 성능, 호환성, 안정성을 올려주는 거니까. 또 내가 지금 새로운 부품을 샀는데 몇몇몇 버전이 이상이어야지 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대.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나는 정말로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가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막 올려드린 영상들도 있는데 그걸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이라던가 이런 데 한번 여쭤보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매장에다가 판매처에 PC를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꼭 요구사항을 꼭 달아주세요. 추후하게 되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조립할 때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그냥 최신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절대로 업데이트 중에는 끄지 마세요, 그 다음에 USB 뽑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또 출고를 하느냐, 또 아니죠.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호환성, 성능,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는 먼저 수정을 해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의 무결성을 저는 모든 것을 확보를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결성이랑 나 부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난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라고 말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포마크를 통해서 일단 부하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마크를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를 통해서 또 CPU에 대해서 한번 부하를 한번 쫙 주게 됩니다. 일단 라이젠 5500 G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 많이 이제 시네벤치를 해봤을 때, 정품 쿨러와 그 다음에 정품 쿨러에 발라져 있는 서멀 그리스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지금 5500 GT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네벤치를 돌리게 되면 다 9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인 범위에 90도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이상이 되거나 하면은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PC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맨날 이제 턱걸이 방식으로 그냥 핵 하면서 이제 시네벤치도 다 통과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15도 이상은 그 서멀 그리스가 온도를 낮춰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MX4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뭐 오피스 정도로 즐기시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리니지라는 거를 24시간 이상도 계속 돌리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발라드렸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OCCT를 봐서도 그냥 맥시멈 온도 84도까지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금세 내려오고, 지금 뭐 점점 떨어지고 있죠. 시네벤치 끄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온도 추이라던가 뭐 다른 부품들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속도, 제가 뭐 속도 빠릿빠릿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빠릿빠릿한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 3500대 정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쓰셨던 256기가 같은 경우는 한 500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약 한 6배 이상의 스펙상 성능 체감을 하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또 출고냐, 또 아니죠. 리니지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또 설치까지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고객님께서 저녁 시간에, 오늘 퇴근 시간에 한번 방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오셔가지고 또 그때 또 막 리니지 설치하고 한다 그러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또 고객님께서도 또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냥 리니지 리마스터까지도 한번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한번 리니지 리마스터까지도 설치를 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2차 인증번호인가 뭐 그걸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리니지를 잘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냥 간단하게 설치를 위해서 가입 정도만 해놓은 상태라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그냥 바로 이제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만 제가 세팅을 해 놓았는데, 개별적인 게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을 아닌 이상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고객님께서 이 PC 전에 거 2200G로는 충분히 구동이 했으니까 얘가 안 되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얘로는 충분히 일단 스펙상 한 2.5배 이상, 한 2배에서 3배 정도 얘가 더 좋은 CPU의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고객님께서 이제 그만 테스트
해라 할 정도까지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혹은 또 어떨 때 또 급해 가지고 또 PC AS를 또 요청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 영상이 하한점이 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크나큰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꾸민걸 PC를 이용해 주시는 아버님이신데 또 이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또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또 아드님이랑 같이 오셔 가지고 눈에 선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 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제가 정성스럽게 조립을 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완성도 높은 PC를 제작을 해 드렸으니까 이 PC가 또 그 사장님네 집에 가서도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제 자식과도 같은 마음으로 제가 제작을 하고 또 딸내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출가 예정인데 아무튼 대만족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꾸민걸 PC를 찾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즐거운 명절 되시고 아무튼 건강하시고 늘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